일반 가세자는 400만원, 간이 가세자는 117만원이라서 283만원의 세금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하는 거 고려해보시면 좋겠죠? 신고기한을 안 지키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실물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택스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의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가세를 안 내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다음의 것들을 말합니다. 곡물이나 채소, 육류 등 미가공 식료품을 판매하는 업종, 그리고 두 번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이나 강습소, 그리고 교습소 등입니다. 세 번째는 도서 등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을 살 때는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연탄이나 무연탄,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병의원이나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형수술이나 일부 용역에 대해서는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대신 다음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해서 부가세 대신해서 하는 신고는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부가세 과세사업자에는 일반 가세자랑 간이 가세자가 있는데 이 둘은 뭐가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이 가세자가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가세자는 아무나 될 수 있진 않고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고 간이 가세자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이 아닌 경우에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이 가세자는 일반 가세자에 비해서 부가세를 적게 납부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데 개정세법으로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 가세자의 경우에는 간이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 가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데 반해서 간이 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공급대가 곱하기 0.5%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도 적게 받는 것은 어찌 보면 타당한 거일 수도 있겠죠. 다음은 신고기간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고 이건 1기 확정 신고인데요. 일반 가세자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의 매출액 전체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세금 혜택의 기초는 신고 기간을 잘 지키시는 겁니다. 사실은 엄청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고 기한을 안 지키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기 때문에 이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주의해주세요. 따라서 신고 기간을 꼭 지키셔야 한다는 꿀팁 알고 가셔야겠죠? 다음은 부가세 계산 방법입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은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일반 가세자는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매출이 1억이고 매입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6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 곱하기 10% 하면 매출세액 1,000만 원이 나오고 매입은 세액이 600만 원이겠죠. 그러면 1,000만 원 마이너스 6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일반 가세자는 부가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이 가세자라면 여기에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한 번 더 곱해주게 됩니다. 매출액 곱하기 부가가치율 곱하기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주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 1억이고 매입이 공급 대가 기준으로 6,600만 원이라면 음식점이면 부가가치율 15%가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1억 곱하기 부가가치율 15% 곱하기 부가세율 10% 하고 공급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계산되는 세금은 117만 원입니다. 아까 요 같은 매출과 매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가세자는 400만 원, 간이 가세자는 117만 원이라서 두 가세자의 유형에 따라서 283만 원의 세금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 가세자가 세금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에 매출 기준을 충족해서 간이 가세자가 될 수 있다면 간이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하는 거 고려해 보시면 좋겠죠?
다음은 부가세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면세를 포함해서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무조건 종이세금계산서 말고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의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고요. 만약 종이로라도 발급했다면 가산세가 1%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가산세 부담은 안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유의해주세요. 두 번째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셔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금계산서나 아니면 현금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를 발행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든지 아니면 필요적 기증사항이 누락된 거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라든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라든지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이라든지 이렇게 세법에서 정해놓은 불공제 항목들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자료상 등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에 거래하던 사업자도 아닌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까 사겠냐는 제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상 사업자인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혹시나 폐업 사업자는 아닌지 모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상 사업자인지 조회하시는 꿀팁 드릴게요.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조회 발급 사업자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하시게 되면 과세 유형 및 휴폐업 여부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위험한 건데요. 거짓 세금계산서입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라는 건 실물 거래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또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유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물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더 가중한 책임을 매기게 됩니다.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가산세뿐만 아니라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 절세의 기초는 증빙을 잘 받는 것에서 시작해서 증빙을 잘 받는 것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가세 증빙 잘 챙기시고 거짓 세금계산서 등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세금 혜택과 가까워지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혜택스였습니다.